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함양과 합천 등을 지나는 달빛 내륙철도와 김해와 울산을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등 5개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마산 3.15 일거 참여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기념사업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다목적 문화센터에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 주민설명회까지 파행을 겪었습니다. 연중기획, 자치분권 경남의 미래, 오늘은 창원 특례시의 특례사무 가운데 지역경제와 해양항만 분야를 알아봅니다.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경남, 부산, 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등 다수 사업이 반영돼서 부울경 메가시티 실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특히 함양과 합천을 통과하는 달빛 내륙선이 포함돼서 교통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10년간 정부의 국가철도망 투자 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최종안에 반영된 경남 관련 사업은 모두 5가지, 7조 9천억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됩니다. 우선 대구, 광주를 연결하는 달빛 내륙선이 포함됐습니다. 당초 추가 검토 사업으로 분류됐지만 지역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해 추가 반영됐는데 철도 사각지대인 함양과 거창, 합천을 지나는 만큼 해당 지역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해 진영에서 울산역까지 복선 전철로 연결하는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와 부산 노포에서 양산 웅상을 거쳐 울산역까지 연결하는 광역철도도 반영됐습니다. 이 경우 김해에서 울산까지 37분으로 기존의 약 4분의 1로 시간이 크게 단축되는 등 불경 1시간 내 생활권이 가능해집니다. 또 부산신항 연결지선과 대구산단과 창녕 대합산단을 연결하는 대합산단 산업선도 최종 계획에 반영됐지만 창녕 대합산단부터 창원까지 연결하는 창원산업선과 마산과 마산신항을 연결하는 마산신항선은 결국 빠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5년 단위로 10년 계획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진해신항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연계해가지고 앞으로 국가망에 반영시켜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도망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사전 타당성 조사와 예타조사 통과, 기본계획 수립과 실시 설계를 거친 뒤에야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철도망 계획 포함만으로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것은 아닌 만큼 후속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3.15 의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3.15 의거가 발생한 지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본격적인 진상규명과 기념사업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신분으로 3.15 의거에 참여했다 경찰에 붙잡혀 고초를 당했던 조창식 씨. 세월은 흘러 어느덧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지만 여전히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을 찾아다니며 스스로 자료를 찾고 유공 신청도 했지만 번번이 실패한 겁니다. 국가기록원에도 내가 경찰서에다가 기한을 해가 이렇게 올리라. 돌아가신 분들도 이거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가 지쳐보고 체아보고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현대사 최초의 민주화 운동으로 4.19 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한 3.15 의거는 그러나 4.19 혁명의 한 부분으로 치부되며 독립적인 의거로 법적 평가를 받지 못했고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조사도 없었습니다. 의거에 참여한 사람만 10,000명이 넘고 부상을 입거나 체포돼 고문을 당한 사람도 1,000여 명을 헤아리지만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인정된 사람은 120여 명에 불과합니다. 실제로는 건국포장도 4.19 혁명 공로자로서, 4.19 혁명 부상자로서 또는 4.19 혁명 유족으로서 어떤 이런 그 명예를 회복하고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 발의한 3.15 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과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습니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상조사를 맡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15 의거와 관련된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판결을 받은 사람도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관련 사업의 재정 지원도 가능해집니다. 이제 서울에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창원 현지에 와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창원시와 협의해서 함께 이루어져서 이 조사를 3년 내에 마치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여전히 3.15 의거가 아닌 4.19 혁명 국가유공자로 포상과 보상이 이루어지고 3.15 의거 기념재단 설립 근거도 마련하지 못해 추가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민간인을 포함해서 모두 만여 명이 희생된 여순 사건. 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가족을 잃은 고통 속에서 평생을 살아온 유족들은 73년의 한이 풀리게 됐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이 소식은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48년 10월 19일 당시 여수에 주둔해 있던 14연대 병력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면서 시작된 여순 사건. 이승만 정부는 반군 토벌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부역자 색출 작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무려 1만여 명이 넘는 민간인이 무고하게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은 정부 반대와 무관심 속에 16대와 18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번번이 폐기됐고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서야 여야 합의로 본회의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를 설치해 2년간 진상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희생자에게 의료와 생활금을 지원하고 위령시설과 사료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되면 그동안 소외되고 고통받아온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이 그 손을 잡아주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졸이며 본회의를 지켜보던 유족들은 73년 만에 한이 풀렸다며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너무나도 빨갱이다고 맨날 손가락질 받고 가족끼리 다 희시하고 살았는데 73년 만에 아버지 한을 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다만 초안에 포함됐던 재단 설립 지원과 배상과 보상 등의 문제는 진상조사 이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73년 만에 본회의의 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오늘도 경남 서부 지역은 요란한 소나기가 찾아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경남 서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산지와 계곡에는 짧은 시간 강한 비가 집중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내린 비가 모이면서 지하 시설물이 침수될 수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온도와 습도가 모두 높은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가 30도를 웃도는 곳이 많은데요. 오늘 창원의 한낮 기온 28도, 진주는 29도로 어제만큼 오르면서 덥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 구름 많은 가운데 저녁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19도, 창원은 20도를 보이고요. 한낮 기온은 함안 29도, 양산도 29도, 밀양은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거창의 한낮 기온 27도, 합천은 28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진주시는 경남에서 유일하게 자체 문화 공연장이 없는 곳인데요. 그런 만큼 시장 공약 사업으로 다목적 문화센터를 지으려고 하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주민들의 항의에 설명회까지 파행됐습니다. 이준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주시가 진주성 맞은편 주택가에 건립하려는 난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민 설명회.
보상 절차 안내를 시작하자 주민들이 항의하고 나섭니다. 센터 건립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보상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철도가 말이지 철길에 그 짓어도 열차는 지나간다 그런 논리 갖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반대 주민들이 퇴장하고 설명회장엔 일부 주민만 남았지만 진주시는 설명회를 계속합니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표현입니다. 5월 10일 날 주민 설명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가가오 연락을 못 받다니 오늘 재차 설명회 하는 겁니다. 진주시는 다음 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문화센터 예정지를 문화시설로 지정하고 조만간 설계 당선작을 선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반대 주민들도 강경합니다. 주민이 사는 집을 드러내고 공연장을 짓는 게 무슨 주거 환경 개선이냐며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행정 절차 중지와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한 6천만 원 1억 구해가지고 진주서 어디 가서 집을 구합니까? 그리고 나이 70에 들어가서 어디 가서 이사를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진주시는 도내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자체 문화 공연장이 없다며 521억 원을 들여 2024년 다목적 문화센터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내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반대 주민들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연중기획 자치분권 경남의 미래, 창원 특례시의 특례 사무를 분야별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역경제와 해양 항만 분야를 알아보겠습니다. 창원시의 지역 내 총 생산은 38조 8천억 원, 수출 161억 달러. 수도권 3개 특례시와 달리 항만과 국가산업단지, 자유무역 지역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규모 국책사업 기획과 건의는 불가능했고 신산업 지원에서 늘 배제돼 왔습니다. 때문에 이제라도 지역산업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이 절실합니다. 또 특례시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신기술 창업 집적 지역을 지정할 수 있으면 창원대가 신청한 캠퍼스의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지정도 창원 특례시가 곧바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을 지정하기 위해 시와 도로 나눠진 이 복잡한 8단계 절차를 특례시로 일어나면 일자리와 지원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낡고 오래된 산업들을 버릴 수는 없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인프라가 강하게 지금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강점이자 약점입니다. 근데 이것을 개선을 좀 더 해나가고 구조를 좀 발전을 시켜나갈. 창원시 진해구 도심에 위치한 진해항. 아파트 근처에 모래보도가 들어서면서 난개발이라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그렇다고 공유수면을 활용해 해양 개발을 하고 싶어도 창원시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창원시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항만 개발 과정에서 지역민의 반대 이론 발생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지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특례시도 항만 개발과 관리, 운영뿐만 아니라 항만 정책 심의회와 위원회에 참여하고 공유수면 관리 등의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창원에 위치한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 권한을 확보해야 하고 신항 배후단지에 물류업체들의 입주가 이어지는 만큼 지역 산업과 연계한 물류 정책 수립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런 항만의 물동량들을 창원으로 이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지역 경제나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산단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결국 물류단지의 조정 권한과 개발,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을 확보해야 무역항을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투데이 경남입니다. 창원시 어르신 여가그가 놀이터 개소식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창원 반송공원에서 열립니다. 밀양아리랑 소익군 수료식이 오늘 오후 7시 30분 밀양아리랑 아트센터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하만 주부 민방위대 이웃돕기 물품 기탁식이 오늘 오전 10시 하만 군수실에서 진행됩니다.
경남 서부권 사회적 경제 통합 워크숍이 오늘 오전 10시 산청군 한방가족호텔에서 열립니다. 경남 녹색 구매지원센터 개소식이 오늘 오후 3시 진주 YMCA에서 개최됩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 남해군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9명 발생하자 장충남 남해군수는 호소문을 통해 주요 관광지와 해수욕장에 대한 방역 계획을 다시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군수는 또 출입자 명부관리 준수 여부 등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의 지난달 경남 지역 작물 재배 면적 조사에 따르면 겉보리는 1,582헥타르, 쌀보리 637헥타르, 밀 742헥타르 등 고령화와 판로 불안정으로 지난해보다 29에서 35% 줄었습니다. 반면 사과는 3,591헥타르로 지난해보다 7.5%, 배는 422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9% 늘어 가격이 널뛰게 하는 품목들의 재배 면적 변동이 컸습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는 최근 반복되고 있는 물류창고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물류창고 135곳에 화재 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대규모 창고시설 19곳에 대한 긴급 소방 특별조사를 실시해 소방, 건축, 전기 등 분야별로 화재 취약 요인을 제거하며 면적이 5,000제곱미터가 넘는 26곳은 민간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상담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진주시와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어제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건립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진주시와 카이는 협약에 따라 250억 원에서 700억 원을 단계적으로 투자해 진주 가산 일반 산단 13만 5천 제곱미터 터에 회전익 비행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식 합천군 의원이 수자원공사가 이권 사업을 빌미로 지역 민심의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4월 수자원공사가 지원하는 환경관리협동조합에 환강 취수장 반대 대책위 관계자와 군 직원의 자녀가 임원진의 이름을 올렸다며 협상 대상과 협력 사업에 짬짬이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책위 관계자와 수자원공사는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30분쯤 진주시 초전동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소화조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소화조 지붕 일부가 파손됐고 이 파편에 맞아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30살 노동자가 목과 무릎 등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와이어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소화조에 남아있던 메탄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도교육청이 도내 일반 고등학교 29곳에 48억 원을 지원해 고교 학점제에 대비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고교 학점제는 이동식 수업이 이루어지고 강의가 없는 수업 시간이 발생하는 만큼 생활 거점 공간이 필요한데 두 기관은 해당 학교에 정보 검색과 휴식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승강기대학교 노동조합이 김천영 이사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승강기대학교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김 이사장은 2012년 대학 인수 이후 체불임금 강제 기부와 불법적인 직급 강등, 동의 없는 연봉제 전환을 추진해 직원들의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고 대학 발전에는 기여하지 못했다며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내 열섬 현상 완화 등을 위해 318억 원을 투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미세먼지 차단숲 17곳과 바람길 숲 1곳에 215억 원을 투입하며 생활 밀착형 숲 2곳과 자녀 안심 그린 숲 3곳에 21억 원을 투입합니다. 진주시는 어린이들이 여름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다음 달부터 8월 말까지 바닥분수 4곳과 진양호 공원, 금오지 물놀이터를 무료로 운영합니다.
진주시는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방역 지침을 지키도록 하고 물놀이 시설의 수용 인원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창원 시내버스 노사가 경남지방노동위 1차 특별조정회의에서 임단협의 합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파업안이 가결되고 다음 달 5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부터 시내버스 9개사 가운데 파업에 결의한 7개사 500여 대 운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